집에서는 공부를 안 해요. 집에서는 집중을 잘 안 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를 하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아들 공부력의 저자 박선희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보육과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서울에서 10년 넘게 다양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유치랑 초등아이들을 가르쳐 온 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결혼을 해서 대전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공부방은 초등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는 그거를 목표로 하는 공부방을 지금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이고요. 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라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이론들과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다 전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경험하고 느낀 바들을 쌓아서 많은 아들 어머님들께 노하우들을 공유하고자 초등아들 공부력이라는 책에 그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산만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라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아들의 공부력은 이렇게 키우면 좋습니다 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시작점에 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9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느끼신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아이들이 다양은 하지만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건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해요. 집에서는 집중을 잘 안 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를 하시고 지금 당장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아요. 단원평가를 중간중간 보지만 그것들은 확인하는 차원이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테스트 용도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줄 세운다거나 성적으로 이런 것들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다음 단계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 정도의 바탕을 아이가 구멍 없이 채워나가서 나아가서는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집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제가 학원을 안 보내고 아이들을 집에서 다 시작하자는 그런 목표는 아니었어요. 저도 자유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야지 그래서 언제쯤 보낼까 아직은 이를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저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 고민을 한쪽으로 편향하게 만들었던 건 저희 아이의 태도였어요. 일단 아이가 생각보다 예민했고 소극적이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긴장감도 높고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가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먼저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원이 숙제도 있고 그리고 가면 맨날 테스트를 본다는 것을 하면서 아이한테 되게 부담감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인지가 되면서 아이가 학원에 대한 거부감으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아직 연필도 제대로 못 잡고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 아이한테 학원이 중요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집 공부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집 공부에 더 적합할까요? 집 공부의 장점을 먼저 아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일단 공부방을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전에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도 해보면서 남자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일단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산만함도 있고 집중력이 짧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면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런 부분을 더 초점을 두고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관찰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그런 학습 태도나 공부에 대한 감정 그리고 공부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여자친구들이나 아니면 성숙한 중고등학생들 친구들에 비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6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책에도 적어놨는데 그 6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에너지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 시기보다 또래 여자친구들보다 에너지가 높아서 그것을 굉장히 발산하기를 원하고 발산해야 집중을 하는데 그것을 꼭 놀이로서가 아니라 공부 시간에 뭐 교구나 아니면 다른 몸으로 말을 하던 표현을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표현을 하면 그게 학습하는 데도 훨씬 집중도도 높아지고 인지하는 데도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느냐보다는 친구랑 더 잘 지내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보다는 소속감에 더 관심을 더 두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향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놀이나 친구에 국한되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친구와 잘 지내면서 공부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설득하면 조금씩 그게 이해도 되고 타협도 되는데 남자친구들은 무작정 우기기 시작하고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약속한 것들, 본인이 만든 규칙은 엄청 잘 지켜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면 본인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주도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공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한테 역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자기 시선으로 해석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그게 조금은 장난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은 그게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학습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웃풋 한다는 것은 공부를 그만큼 이해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가 공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운전이나 주차 같은 것도 남편이 저희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 뇌적인 구조의 차이인데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 무조건 잘 있고 남자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한번 본인들이 경험한 것을 남자들은 그걸 뇌 속에서 응용할 수 있고 그걸 바로 스캔해서 입력을 한대요. 여자와 조금 다르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구체물이나 뭐 그림이든 아이가 직접 시각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본인이 체험해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뭐 3D든 2D든 상관없이 아이가 그려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난감 중에 맥포머스 블럭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는 5학년 때인가요? 그 전개도 나오는데 그 전개도 할 때 그걸로도 이용을 하고 초코파이나 OS 같은 거 나누면서 분수 놀이 개념을 익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실생활에 있는 요 도구들로 아이들에게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호기심이 많다는 건데요. 여자친구들이 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자친구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말들이 짧죠. 왜? 그래서? 그 다음에?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들이 다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 하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실 본인이 직접 탐구해보고 몸으로 겪어보기를 더 원해요. 그래서 설명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셔서 그런 기질을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하고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을 바탕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법을 찾아보는 방법들을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집공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